수업이 들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손개. 여러분 책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출판업자가 글자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손개입니다. 손개. 정식 부수자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214 부수에 들어가진 않아요. 실제는 이게 부수자라는 얘기예요. 아까 보시듯이 이거하고 다 같은 글자인데, 옛날 글자가 다 똑같은 글자인데 요것만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오른손 우, 손우. 네, 그렇게 있고 이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손우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손개 일어났어요. 왜 이걸 손개라 했냐면 이게 이 글자 자체가 개자거든요. 네, 그래서 손개 그랬는데 손개 음은 없고 원래 손입니다. 손. 자, 이거 손이에요. 손. 자, 보십시다. 자, 여기에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에요. 네, 여기 붓이죠? 네, 붓을 잡은 손입니다. 자, 그러면 붓을 잡았다. 옛날에 사람들이 붓 잡는 사람이 몇 명 됐겠어요? 그죠? 네. 붓을 잡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슬윤으로 갑니다. 벼슬윤, 다슬윤으로 갑니다. 요즘은 성씨에만 쓰여요. 벼슬윤, 다슬윤입니다. 자, 다스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명령한다는 얘기죠. 여기 성씨윤으로만 쓰이니까 명령을 하니까 명령은 뭘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하는 다스리는 사람에서 임금군입니다. 임금군, 군주, 군사부 일체할 때 임금군이에요. 자, 임금님은 계셔. 백성이 한 명밖에 없다. 임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있으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을이 있어야 돼요. 이 언덕부가 왼쪽에 쓰이면 언덕이요. 오른쪽에 쓰이면 뭐라 했어요? 고을읍이라 그랬어요. 네,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다스리는 임금이 있는 고을군입니다. 고을군. 자, 그러니까 적어도 임금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많다는 얘기,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백성들을 양떼로 묘사를 해. 그래서 양이 들어가면 뭐예요? 무리군. 예.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지 않아. 양은 보통 떼거리로 있어요. 무리로. 그러니까 무리지에 있는 양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 군자입니다. 이탈리아 할 때 쓰는 글자는 이겁니다. 이탈리아 할 때 쓰는 글자 이거예요. 저인데 이태리 할 때만 씁니다. 다른 때 안 씁니다.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글자였을 텐데 지금은 그냥 저인데 이태리 할 때만 써요. 이태리. 자, 요것은 다스리는 쪽으로 발전을 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똑같은 글자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무슨 이 삽 같은 거나 이런 걸 들고 있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붓을 이렇게 들고 있는 손 같아요. 요거는 다스리는 쪽으로 발전했고 요거는 그럼 뭐냐? 요거는 역사를 기록하는 쪽으로 발전한 거예요. 역사사자입니다. 역사사. 오늘 오다 보니까 청량리역 앞에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한화가 짓는데 청량리 역사를 짓는 한화가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헛갈리더라고. 이제 한자로 써 있어요. 뭐라 했냐면 이게 이제 이게 참 역자예요. 오늘날 이제 기차에 갈 때 역자인데 한화가 역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량리 역사를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화가 청량리 역사를 짓고 있는데 역사를 지으면서 한화가 역사를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써놓고 역사를 짓고 있는 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기념비적인 건물을 만든다는 뜻인데, 만약에 이렇게만 다 써놨으면 역사를 짓고 있는 하나가 역사를 쓰고 있다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헛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역건물을 짓고 있는 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가 없으면 외국 사람은 좀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거기에서 사자가 기록할 사자다, 이런 얘기죠. 야, 기록할 사자에서 짝대기 하나만 더 그어봅시다. 짝대기 하나 더 그었어요? 요것은 이제 장식용 붓을 들고 있는 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는 관리인데 높아지면 질수록 이 쓰는 붓이 좀 더 본때나는 붓을 쓴다고. 보통 우리는 그냥 샤프 1,000원짜리 쓰다가 돈 많은 사람이나 또 좀 잘 나가는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만년필 쓴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역사 사자가 관리리자야. 관리리. 청백리 할 때 관리리입니다. 관리 정도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관리는 잘 보세요. 관리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을 이제 부려먹을 수 있어요. 불일사, 시킬사입니다. 불일사, 시킬사. 사역, 외교 사절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글자가 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명백한 글자들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위에 있죠. 밑에 있는 글자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손으로 뭘 잡고 있는 거예요? 빗자루 잡고 있는 거죠. 비추자입니다. 비추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손. 그러죠? 예, 손. 자, 비를 잡았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비를 잡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쓸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 하나 더 집어넣으면 손을 가지고 빗잡고 쓴다 해서 쓸 소자입니다. 청소하다, 일소하다, 소탕작전. 쓸어버리는 게 소탕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를 한번 더 보실까요? 빗자루 들고 있는 여자 누구예요?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자. 명절 때 집에 딸도 오고 며느리도 있습니다. 허드렛 일을 누구인데 시키느냐? 생각 없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인데 시킨다고. 예? 한국 여자들은 좀 이기적인 게 강해가지고 보통 보면 며느리 대학 시키려고 그래. 딸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며느리 부예요. 빗자루 잡고 있는 여자 누구? 며느리 부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글자를 또 보시면 요 글자는 제사, 전쟁 기념 제물, 전쟁 승리 기원 제물, 승리 기원 제물이에요. 고기예요, 고기.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글자 보면 고기 덩어리입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반드시 고기를 들고 전쟁터에 가야 돼.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막사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고기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쟁하고 와서 저녁에 다시 돌아오면은 또 여기 가서 절하고 총수하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발이 들어갔죠? 발지자가. 다 싸우고, 오전에 싸웠습니다. 하루 종일 싸웠어요. 옛날에 저녁에 잘 안 싸워. 불이 없으니까 다시 또 들어와, 막사로. 막사에 와서 대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에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이 비추가 들어간 것은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 매일매일 다시 제단으로 와가지고 청소하고 제사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돌아올 귀자입니다. 귀향, 귀성, 귀가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이게 빗자루인데 빗자루 옆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빗자루 옆에 사람이 들어가요. 뭔 글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빗자루 옆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사람이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것이 소우입니다. 소하고 빗자루예요. 여러분 어릴 때 말 안 들어가고 빗자루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뭐 빗자루고 뭐 걸레고 뭐 세수대하고 다 맞아봤는데 보통 옛날 사람들은 빗자루로 많이 때려요. 빗자루. 그러니까 빗자루 가지고 우리 밭에 들어온 소를 때리는 장면이에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범하다. 침범할 침, 범할 침자요. 소가 우리 밭에 침범했으니까 때리지 그냥 때립니까? 범할 침자요. 자, 들어온다. 동물이 밭에 들어왔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들어왔다. 뭐예요? 당글 침자. 당글 침자. 침내, 침투, 침수적이죠. 자, 그 다음에 발음기호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 깔았어요. 요게 나무 조각 장자죠. 나무를 반으로 짝 갈란 쪽에 조각 편자고 나무 조각 장자예요. 여기 침상이죠. 사람이 누워 자면 이게 침대야. 자, 침대 청소해야 되죠. 잠자리를 청소하는 장면. 왜? 자기 위해서 잠잘 침자입니다. 따라서 이 글자가 정식 부수자는 아니지만 부수보다 더 중요한 글자다 알 수 있습니다. 손으로 생각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뭘 잡는 글자를 보시죠. 요거도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만 이게 손이니까 아하, 이거는 그 뭐겠느냐. 요거 이런 모습이죠. 꼬랑지를 잡고 있는 손입니다. 꼬랑지를 잡는다는 것은 뭔가 누군가 쫓아가서 잡는다, 동물을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치다, 다다르다, 미치리 자부리입니다. 미치리 자부리. 기본적인 생각은 동물의 꼬랑지를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꼬랑지를 잡는다는 것은 동물을 잡는다. 동물이 가만히 있는데 잡아요? 달아나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동물이 달아난다. 범인이 달아난다. 에? 범인이 달아나면 달려가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손을 길게 해서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가서 잡는다. 잡을 채자입니다. 체포. 미칠 채, 잡을 채. 체포하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잡으러 오면 어디 숨어야 되겠습니까? 예? 누가 잡으러 오면 어디 숨어야 되겠어요? 집 정도도 이거도 큰 집 엄자야. 큰 집에 들어가서 숨어야 돼. 그러면 이제 대궐에 딱 들어가 버렸어. 못 쫓아오지. 메롱 이런다고 여기서 위에서 날 잡아봐라 이래. 왜? 이제는 뭐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강자입니다. 편안할 강자.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못 잡는 대로 숨어버리는 거야. 편안할 강자. 그래서 강령, 건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까불다가 보면은 잡히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까불다 보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요걸 한번 유추해 봅시다. 요거는 선비사 있습니다. 재단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잡을 이 미치리가 있어요. 선비사는 뭐라 그랬죠? 장식용 도끼라 그랬죠? 자, 도끼입니다. 요 시는 뭐예요? 재단이죠. 포로를 잡았다. 짐승을 잡아다가 뭘로 잡았어? 도끼로. 잡아가지고 재단에다가 올려놓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붙을 내자입니다. 붙을 내. 붙을 내자. 종래, 붙을 내 그래요. 붙을 내, 붙잡을 내, 붙을 내, 종래 그래요. 종래라고 하죠. 예속돼 있다. 예속. 예? 자, 포로로 잡아가지고 재단에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포로라는 것은 재물이나 마찬가지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그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항상 재단 위에 올려진
제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붙을래, 종래입니다. 노예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속돼 있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글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글자랑 거의 비슷하면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꼬랑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은 글자꼴이 많이 헝클어졌어요. 근데 소설을 좀 써보겠습니다. 소설을 좀 써보겠어요. 요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마디촌. 옆에 있는 요거는 물수입니다. 물수. 물수가 3개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게 다 물수예요. 네? 똑같은 글자. 자, 그러면 요 글자 손이라 보면 물과 손. 옛날에는 이 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찾는 손. 이렇게 봐서 구할구로 생각해 주시죠? 찾을 구, 구할 구. 구할구, 요구, 갈구. 원래 뜻은 이게 거기 설명이 나오듯이 갓옷, 가죽 옷의 형태를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글자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찾는 손 이래서 구할구로 봐주시고 그냥 물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귀하면 귀할수록 싸우는 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빼앗아야 돼요. 칠복이 들어가서 구원할 구, 예, 그렇죠? 구원할 구가 되었습니다. 발음교로 써서 구슬은 둥그니까 구슬옥자를 써가지고 공구 그렇죠. 축구 농구할 때 공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를지 보시죠. 이 가를지는 뭘 잡고 있는 손이다?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뭇가지. 가지라는 것은 많다, 갈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가를지, 지탱할지입니다. 가를지. 많다, 갈라졌다. 자, 아까 보셨죠? 원래 이게 나뭇가지인데 가를지로 쓰이니까 나무를 집어넣어서 원래 의미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지지예요. 가지지. 가지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엽적이다 그러죠. 지엽적이다. 예, 그 무슨 말입니까? 가지와 잎사귀예요. 사실은 중요한 본 줄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둥이 되는 그런 줄거리 얘기. 정말 뭔가 좀 큼직하고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소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지엽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엽적.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쓸데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건 가지나 잎사귀 그거 뭐 이런 얘기예요. 지엽적이다 이런 얘기죠. 본질을 벗어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가지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몸에 갈라진 부분이 어디예요? 갈라진 몸뚱아리 어디입니까? 이거. 이게 갈라진 몸뚱아리야. 사지. 그래서 사지란 말 쓰죠. 예. 그 다음에 여자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진 여자. 무슨 말이 그래? 갈라진 나무 가지지고 갈라진 몸뚱아리 사지지. 그런데 갈라진 여자?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인데 자기를 갈라서 주면 뭐예요? 기생이죠. 기생 기자입니다. 산을 가다 보면 갈라진 데가 있어요. 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높은 산이 2개 있어요. 이거 2,900m입니다. 이거 3,100m예요. 제 봤냐고요? 안 재봤어요. 대충 알아요, 보면. 딱 있는데 길이 2군데 있어요. 자, 1로 갈 거냐, 2로 갈 거냐.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하도 산이 험해갖고 3박 4일 걸립니다. 요거 더 험해갖고 4박 5일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 서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냐, 이 길로 가야 되냐 이럴 때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딱 올라갔더니 다 올라와 봤더니 여기가 아니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장하는 거죠.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림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의 갈림길 그래요. 기로에 서 있다 그러는 거네. 갈림길 기자예요.
왜 기로에 서 있나 이러면 한 번 잘못 디뎌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 요거는 3박 4일이면 되지만 인생은 잘못 선택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 기로에 서 있다 그래요. 아주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기로에 서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기로에 서 계십니까? 자, 요 손 숫자에다가 갈라진 손 여러 가지를 만든다. 제주 기자지요. 자, 이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열십자에다가 요 콩두자입니다. 콩두자는 제단이나 제기라 그랬죠. 제단 위에 악기를 얹어놓은 장면입니다. 악기 어떤 악기를 올려놨어요? 북을 올려놓은 거예요. 북 올려놓고 북채로 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올려놓은 악기를 치는 북채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북고입니다. 북고. 이거 따로 단독 부숫자예요. 사실은 가지지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자체가 부숫자예요. 북고, 고치하다 이 말 들어보셨죠? 사기를 고치하다. 이게 그러니까 북이니까 북은 치는 거고, 이거는 불치자니까 부는 악기예요. 북을 쳐대고 악기를 막 불어대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북 뜯어줄 때 우리가 고치하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칠복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칠복자, 여러분들. 자, 칠복자 보셨듯이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몽둥이나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나 막대기를 왜 들고 있어요? 뭔가를 두드리거나 때리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글자 이겁니다. 소 있고 칠복이 있어요. 아하. 소 치는 목동들은 항상 뭘 들고 있어요? 이 막대기 들고 있는 거예요. 해초리. 그래서 소가 말 안 들으면 툭툭 쳐요. 그래서 그 칠목이라 그래요. 목동, 목자. 네. 양치기 목자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장인공, 발음교입니다. 쳐서 빼앗는 거. 예, 칠공자입니다. 공격하는데 맨손으로 가요? 무기 들고 가는 거죠. 이 공자는 발음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칠 교자. 선생님이 손에 해초리 들고 있죠. 가로칠 교자는 요거 매듭을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만들어 보라고 해초리로 선생님이 실습시키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이 글자랑 3종 세트가 뭐 있어요? 배울 학자죠. 요거하고 깨달을 각자죠. 양손으로 지붕 있게 하는 장면을 보고 배우는 거고, 봐서 깨닫는 거고, 이제 다 봤으니까 선생님이 매듭을 만들어 보라고 해초리를 들고 시키는 장면에서 가르칠 교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사길 교자에서 칠복 들어갑니다. 사길 교자에서 칠복 들어가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누구랑 놀라 그래요? 영희와 순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철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누구랑 놀으라 그래요? 철수랑. 얘는 공부 잘해. 얘는 공부 못해. 얘도 공부 못해. 얘 공손해. 얘 공손하지 않아. 담배 피워. 자, 누구랑 놀라고 부모님이 그래요? 철수랑 놀라 그래. 뭘로? 나는 근데 마음은 자꾸 영희인데 가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이? 때려야죠. 예. 때려야 돼. 때려서라도 철수랑 놀라 그래. 왜? 그래야만 뭔가 배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본받을 효자입니다. 본받을 효자예요. 요것은 포겔 루자입니다. 여자의 머리 위에 뭔가를 많이 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옛날에 여자들은 다 머리에 뭐가 이고 날랐어요. 제가 어릴 때 물동이에 그 물 가득 넣고도 거의 안 흘리고 갑니다. 그렇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따라 해봤는데 되지가 않아요. 균형이 안 잡혀요. 근데 여자들은 잘해요. 요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장면이 머리를 따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포겔 루자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많이 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시장 가는데 버스도 없는데 한 번 가면 뭐 10리 20리인데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 번 갈 때 많이 가져가야 되지. 그러니까 많이 이고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서서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셀 숫자입니다. 수학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공격하다 이 글자 있었어요. 공격해가지고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바를 정자죠. 이 바를 정자에서 바를 정자 자체가 성을 공격하는 발이라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 손으로 쳐서 바르게 하는 거, 이게 정치예요. 정치란 뭐냐? 정사 정자인데 쳐서 바르게 하는 거, 즉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게 정치예요. 쳐서라도. 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책에 보면 차례 서자가 나오는데요. 이 차례 서자는 다음에 해야 될 글자이기도 하는데, 요 옆에 있는 글자가 나여라는 글자입니다. 나여, 나음을 연데요. 요것은 돛대, 손잡이가 있는 송곳으로 봅니다. 손잡이가 강조된 송곳으로 봐요. 한때 그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묘자리에다가 말뚝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고 막 쇠못 박아놓은 사람. 일본 사람들도 그랬다 그러던가. 한국의 무슨 좀 유명한 사람들. 그게 뭐 길을 꺾는 것도 있고 뭐 악령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악기 신과 관련된 거 뭐 잡신과 관련된 하여튼 그런 영기와 관련된 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악한 기운을 제하는 이게 그 칼이라 송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송곳인데 이걸로 땅을 뚫고 막 쑤시는 거야. 악기를 제하면서. 그러니까 악기를 제하면서 가다 보니까 가는 게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게 거를 첩자 쓰면 천천할 서자입니다. 서행. 왜 서행이냐? 아니 악기가 없는지 사악한 길을 다 제하면서 가자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것이 차례 서자가 그겁니다. 이게 지금 쑤셔가면서 차례 쑤셔가면서 치면서 악기를 제하면서 차례 가야 돼. 왜? 그냥 무시하고 갔다가 큰일 나. 사악한 길을 없애고 가야 돼요. 차례 서자입니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해체를 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차례라는 뜻이 있어요. 차례. 자, 칠복자가 뭐다? 칠복자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칠복자 들어갔습니다. 칠복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방자가 들어있어요. 모방인데 모는 뭐예요? 모는 뭡니까? 모방에서 모는 뭡니까? 모는 뭐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네모. 왜? 한모, 두모, 세모, 네모. 세모. 모방이라는 것은 모서리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네, 모방. 세모, 네모야. 그러니까 방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자리가 방석이죠. 네. 네모, 방석. 세모 그래요.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것은 뭐가 났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뭐가 났다는 얘기는 이것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찔러야 안 찔러요? 성격이 뭐가 나면 어때요? 남을 찌르는 거거든. 둥글둥글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나고 뭐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방은 사방팔방 이런 뜻이 또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 쳐서 네 마음대로 가라. 어디로 가? 일로 가든 마음대로 가라. 이런 얘기. 노을방자입니다. 노을방자. 해방됐는데
오른쪽인들 못 가고 왼쪽인들 못 가겠어요? 예? 방송의 전파는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가는 것이죠. 자, 나를 쳐야 고쳐지는 거야. 개혁이라는 것은 나를 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남을 고쳐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실패할 확률이 높고 내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 나를 쳐야 된다. 자기 기자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서한다는 거, 남을 용서한다는 거, 불글적자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용서가 안 돼. 막 감정이 격해있는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쳐서 가라앉혀야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사면할 사자, 용서할 사자입니다. 특사하들 쓰는 것이죠. 밑동적자입니다. 밑동적자. 밑동이 뭐냐? 밑동. 뭐 밑동이라고 하는데, 밑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재단의 밑둥지를 묶어놓은 모습이라 그랬죠. 재단의 밑둥지의 모습인데, 이 밑둥을 친다. 근본을 친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을 쳐야 되는, 누구를 근본을 쳐야 되느냐? 근본을 쳐야만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적입니다. 원수적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성계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강감찬이 있습니다. 안 맞죠? 시대가 안 맞는데, 이 예를 들은 거예요. 이성계가 이제 임금이에요. 1대 임금이에요. 강감찬 장군이 이성계 부하했는데, 모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성계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모반을 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그럼 죽여야 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런 일에 갖다 쓰냐고? 그럼 이름 바꿔야지. 예, 안 되지 그러면 강감찬. 누구를 써야 그러면? 여기다가 전두환 쓰나? 누구 써야 될까요?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은 홍길동 씁시다. 홍길동도 좋은 인물인데 정몽준? 홍길동을 씁시다. 홍길동. 예? 홍길동. 자, 이 홍길동이가 이성계를 죽이고 모반을 해서 반역을 해갖고 왕이 됐어. 2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는 이성계만 죽이면 되는 게 아니고 이성계와 관련된 일족들을 다 없애야 돼. 밑동까지, 뿌리까지 완전히 없애야만 반역이 성공하는 거야. 만약에 뿌리를 남겨놓으면 이 뿌리가 또 숨어서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 이 홍길동이를 또 잡아먹어. 그래서 밑동까지 쳐야 없애야 될 것은 원수적입니다. 그래서 원수적자예요. 매양매자죠? 매양매자요? 단정히 머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단정히 머리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잠자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파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매만지고 있어요. 머리를 단정히 합니다. 잠자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욕하러 가려는 거예요? 아니면 잔치 가려는 거예요? 예? 잔치죠. 그런데 이 잔치 갈 정도 이 높은 여자가 되면 내가 머리 안 만져요. 누가 만져요? 하인들이. 야, 이제 9시부터 잔치가 시작되는데 지금 8시 45분이야.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야지. 때리면 행동이 어떻게 돼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재빠를 민자예요. 재빠를 민자. 바로 여기 글자가 이겁니다. 이 진실로 구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머리를 매만지는데 얘는 늦장 편의가 맞는 거고 얘는 이게 살살 해야 되는데 확 잡아당겨갖고 그냥 놀란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맞아야 돼. 네? 또 맞아야 돼. 그 종이 그랬다고 맞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하죠. 공경할 경자야. 아니 그저 왕비마마 머리 만지는데 늑장표다가 주 맞고, 예? 그 다음에 함부로 잡아당겼다가 주 맞고, 공경할 경자, 재빠를 민자입니다. 이 거만할 오자 하나를 더 보시죠. 아주 재밌는 글자입니다. 거만할 오자 하나를 더 보십시다. 이 글자에서 여러분, 이 글자에서
여기 나오는 글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글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거만할 오자입니다. 이 글자는 여기 나오는 글자 중에 한 글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죠? 네,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선비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랑 합쳐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는 이 글자의 변형입니다. 출자. 자, 방출 대상. 네? 방출 대상이에요. 방출 대상. 누구예요? 맞아서 내보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좁혀서 내보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거만한 사람. 그래서 거만할 오자예요. 방출 대상 1호입니다. 자, 쳐서 천다. 얽힐 구자입니다. 얽힐 구자란 얘기는 이런 뭐 얽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식물이 이렇게 막 나무를 타고 얽히설키 얽혀 있어요. 얽히설키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나무로 팍 쳐야 돼요. 얽혀 있는 것을 쳐야만 거둔다. 거둘 숫자입니다. 거둘 숫자에 얽혀 있는 것을 쳐서 거두는 걸 말합니다. 거둘 수. 그 다음에 언제 또 치느냐? 이 글자는 묶을 속자죠. 묶을 속자는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해서 했으면 가족이 좋게 묶은 모습이에요. 예?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를 묶은 글자가 뭐예요? 묶을 속자야. 묶은 다음에 나무에 키를 맞춰야 돼. 이렇게 키를 딱 맞춰가지고 이래서 묶어가지고 갖고 오면 갖고 오기 편할까요? 편한 거예요. 나무를 묶은 다음에 위를 톡톡 쳐가지고 키를 맞추는 거야. 그런 다음에 가져오면 편해. 그러니까 가지런할 정자야. 이 밑에 정자는 발음 기호죠. 네. 가지런할 정자, 경지정리, 정리정돈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친다라는 뜻이 다 있는 글자예요. 친다. 칠복자를 지금 보는 글자니까요.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 돈독한 사이라 그래요. 돈독한 사이는 뭡니까? 네? 좋은 사이죠. 두터울 돈자입니다. 두터울 돈자. 돈독한 사이 왜 칠복이 왜 들어갔느냐? 두터울 돈자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누릴 향자는 이게 높을 고자가 들어가 있죠, 위에? 예. 재단을 쌓고, 성을 쌓고, 신에게 바치는 건물을 쌓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재단을 쌓고, 거기다 재물을 바치면 신에게 축복받으니까 누린다, 이런 누릴 향자인데, 그러면 이 재단을 쌓을 때, 건물을 쌓을 때는 반드시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칠복으로, 이 나무로 이 기초를 계속 흙을 두드려가지고 흙을 다지는 장면이에요. 두텁게 다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석부석하지 않고 굉장히 단단해요. 우리 사이가 어때요? 무너지는 사이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두터울 돈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또 노을방자가 나오네. 그렇죠? 노을방자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클보자가 나왔습니다. 클보자가 나왔어요. 이건 노을방자 치는 거죠. 요거는 옛날에 이렇게 동물 가죽을 벗기면 이 가죽을 몽둥이를 확 쳐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해요? 늘립니다. 늘리는 장면이에요. 사방팔방으로 쳐서 늘리는 장면이에요. 쳐서 크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편부예요. 편부. 우리가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부지란 말이에요, 부지. 예? 부지란 말이에요. 부설, 부지.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설명도 좀 부연 설명이라 그래. 부연 설명은 뭐예요? 요만큼 설명했는데 이걸 좀 늘려가지고 설명해 주는 걸 뭐라 그래? 부연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열부입니다. 칠복자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은 흩을 산자입니다. 각골문을 보면 이게 숲을 임자 글자하고 칠복자예요. 나무에 있는 달린 밤이라든가 자등을 두들겨서 따는 장면이에요. 나무로 두들겨 패면 자시 고스란히 떨어진다, 아니면 흩어진다. 흩어진다. 그렇죠.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흩을 산자예요. 조개 패자에다가 칠복이 들어갑니다. 이 조개는 이 소정자에, 소정자가 복잡하니까 조개를 대신하는 거예요.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받은 딱 이런 산발이 그릇이 있어서, 솥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장식용이죠. 딱 임금님이 하사한 거예요. 임금님이 하사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누가 줬다 이성계라고 딱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딱 오더니 어휴, 이거 임금님이 준 거네 이러는 거야. 신주단지 모시듯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반역이 일어났죠. 누가 이성계를 반역했다고요? 홍길동이가. 그러면은 홍길동이가 이걸 딱 보고는 네 이성계인데 상 받았네. 야, 이쁘다 그러겠어요? 어떠겠어요? 너 이 자식 이성계랑 친하구나? 그럼 어떻게 이 홍길동이가 딱 권력을 잡으면 이성계와 관련된 사람 다 없애버리니까 이 신하는 잽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없애버려야지.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이게 몽둥이로 그냥 그 솥을 막 깨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깨뜨릴 패자입니다. 깨뜨릴 패. 패배, 실패 이런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감히 감자.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글자꼴이 바뀌었습니다만 요것만 지금 손으로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거와 이겁니다. 손과 이 점복자 합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손이 이렇게 있고 손이 이렇게 있고 점복이 있는 거예요. 점을 쳤는데 점괘가 기가 막히게 나왔으면 이 점괘를 굽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점괘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점괘를 굽풀리는 장면이에요. 뺏어가다가 점쟁이가 점괘를 주니까 확 뺏어서 찢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히 감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점쟁이가 뭘 하겠어요? 무당이. 점쟁이가 점괘를 딱 줬더니 이 사람이 확 찢으려고 그래? 그러면 점쟁이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겠어요? 점치러 갔다 왔는데 모르겠시겠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점쟁이가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불호령이 떨어져요. 어말 엄자야. 불호령이 떨어져요. 어디서 감히 그런 짓거리 하냐고 막 불호령이 떨어지는 장면이 어말 엄자예요. 이 무당의 불호령보다 더 힘든 게 이게 험한 바위 할 때 암벽, 암산이라는 뜻을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고칠경 다시 갱자는 칠복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요 칠복자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칠복자예요. 네? 요거는 장자죠. 요거 막대기인데 요거 이제 지팡이 장자죠. 이게 지팡이 장자인데 요것은 달려있는 종입니다. 이렇게 달려있는 달려있는 종이에요, 종. 달려있는 종을 막대기로 치는 장면이 이겁니다. 달려있는 종을 치면은 뭐가 바뀌어요? 시간이 바뀌죠? 3경, 4경, 5경 그럽니다. 종을 치면 시간이 바뀌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이라는 시간 경자가 되었고 고칠 경자가 되었고 갱신,
다시 갱자가 된 거예요. 시간이 바뀌니까 보초도 바꿔야죠. 교대해야 되죠.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죠. 자야 되죠. 고칠경 다시 갱자가 된 겁니다. 사람이 나쁜 버릇을 고친다거나 바꾸면 어때요? 편하죠. 너무 올라갔네 이게. 사람이 나쁜 버릇을 고치거나 바꾸면 편합니다. 사람이 나쁜 버릇을 버리거나 고치면 편해요. 그래서 편할 편. 사람이 대소변을 보면 편하잖아요. 뱃속에다가 그 덩을 많이 넣어놓고 있으면 불편하죠. 그걸 싹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버리면 편하죠. 그래서 이게 오줌변, 변소할 때 씁니다. 칠복자가 굉장히 글자에 많이 쓰이고 있어 볼 수 있죠. 칠복자가 엄청 많이 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 요것이 수건건이죠. 우리가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널어놓고 탁탁탁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 장면입니다. 너무 세게 쳐버리면 천이 해져요. 해질 패입니다. 해진 옷 패 그러는데 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억수로 두들겨 맞은 천이에요. 그렇죠? 단독사항이 없으니까 치다라는 뜻을 칠복을 넣어서 확실히 한 글자예요. 해질 패입니다. 해질 패. 단독사항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질 패를 이용해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죽도록 맞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개 패듯이 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 패듯이 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무지하게 때 이 자식이 개가 먹지 말라는 걸 먹어봐야 한번 주인은 그래 뭐 잘했다 네가 뭐 우리 집 개인데 뭐 그냥 너도 좀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개 패듯이 팬다고 개 패듯이 팬다고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이 해질 정도로 팼어요. 왜? 이 개가 이게 원래 여기서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개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개 패듯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패단이래요. 패단. 패단이라는 건 뭐예요? 나쁜 걸 말하죠. 예, 그 다음에 패습. 나쁜 습관이죠. 말이 잘못되면 어폐가 있다 그래요. 예, 어폐가 있다. 예, 그런 말입니다. 개가 흠씬 두들겨 맞는 나쁜 버릇을 가진 개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음교로 써가지고 수건관 하나 더 집어넣으면 비단 패입니다. 폐물, 패백할 때. 자,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못을 하면 이 엄마는 아버지가 이제 애를 개 패듯이 팰 거야 알리기만 하면 그럴 때 엄마들은 이 애들을 자꾸만 숨겨줘요. 뭔가 덮어줍니다. 뭘로 덮어줘요? 풀로. 뭘로 덮어줘요? 풀로. 네. 덮을 패입니다. 은폐하다, 폐일언하고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칠복자의 마지막 부분을 봐주시죠. 칠복자의 마지막 부분을 봐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씩 웃는 사람을 보고 씩 웃으면 뭐라 그래요? 미소를 짓는다 그래요. 그 미자가 뭔 미자면 이것입니다. 작을 미자입니다. 작을 미자. 이 글자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이것이 지팡이 짚고 있는 긴 머리카락 휘날린 노인네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길에서 서 있는 모습이에요. 노인네가 지팡이를 짚고 길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어디로 갈까 하는 장면이 움직임이 많지 않아요. 노인네는 뛰지 않습니다. 지팡이 짚고 뛰면 지팡이 버리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지 않은 노인네의 모습이야. 그래서 뭐다고요? 작을 미다 이런 얘기예요. 작을 미. 그러면 노인네가 한 길가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으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불러야 돼요? 왜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임금왕이 들어갔어요. 요거랑 틀리죠? 임금왕이 들어갔는데 임금왕이 아니고 이거는 정자입니다. 무슨 정? 요죠. 까치발이에요, 까치발. 까치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리로 갈까 저리 갈까 하니까 까치발하고 할아버지 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거기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불을 징자입니다. 불을 징자. 특징, 징수, 징발할 때 불을 징자예요. 자, 불을 징자인데 징계란 징계가 뭡니까? 징계란 때리는 게 꼭 징계가 아니고 징계의 목적은 그 자녀의 마음의 정신에 이제 좋지 않은 것을 없애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징계란 마음에 소리치는 게 징계예요. 그렇죠? 부른다 그랬죠? 어디를 불러요? 마음에다 소리치는 게 징계라니까 혼낼 징자입니다. 징계, 징력, 곤성, 징악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보셨는데 요 기를 육자 있잖아요. 기를 육자, 육성하다, 육성해비, 육아할 때 기를 육자인데 요거는 옛날 글자를 보면은 그런 글자는 아니고 이제 이런 그릇인데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든 건데 이 그릇을 만든 건데 이 그릇을 만드는 장인들은 보통 보면은 그릇이 좋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잘못 만들면은 그런 그릇을 폐기 처분합니다. 여기에 현재 글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만 옛날 그림 보면 이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도자기나 도기를 만드는 도공이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활철, 발글철입니다. 철두철미라는 게 뭐예요? 이 원료 하나에서부터 그 원료를 이렇게 체에 쳐가지고 도자기로 만들기 위한 반죽을 하는 과정에서 자갈이나 그 작은 알갱이가 안 들어가게 하도록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 다음에 온도를 맞춰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게 통활철, 발글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이 엉터리 그릇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손으로 깨뜨려 버리고 골라내고 쓸만한 놈만 골라내고 못 쓰는 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들철자입니다. 철거하다는 게 뭐예요? 철수하다, 처리하다는 게 뭡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쓸 수 있는 것들만 거두어드리는 거죠. 거기서 거들철자가 된 거예요. 비슷한 글자 하나 봐주시죠. 자, 이것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등짐입니다. 플러스 지팡이입니다. 등짐을 쥐고 등짐 진 사람이 지팡이를 잡았다는 얘기는 지금 먼 길을 가는 장면입니다. 바유 장소입니다. 먼 장소, 어딘지 몰라요. 먼 장소로 떠나는 등짐 진 사람, 지팡이 짚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게 바유예요. 바유, 장소유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떠나면서 이 사람이 떠날 때 남겨진 가족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 마음이 근심, 걱정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어딘가 장원 급제하러 가는지 과거 시험 보러 가는지 돈 벌러 가는지 모르지만 멀리 떠나갈수록 점점 가족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 유도되고 그 다음에 그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걱정할 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유하다, 유구한 세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무, 이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걸로 바뀌니까 지팡이를 만드는 나무를 더 집어넣은 것이, 나무목을 집어넣은 것이 가지조자입니다. 지팡이, 나무의 가지로 지팡이를 만들죠? 그래서 조항, 조건,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터럭삼이 들어가면, 요것은 장식이라 그랬죠? 장식? 자기 자신을, 이게 도 닦으러 가는 거니까 이게, 이 도 닦으러 가거나 또 급제, 즉 시험 보러 가는 거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금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닦을수입니다. 수행. 수행하다 할 때 닦을수예요. 네, 이렇게 해서 손과 관련된 글자, 특히 손개, 그 다음에 손에 뭘 잡고 있는 미치리, 자부리, 그 다음에 가를지, 칠복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 넘어가죠.